트럼프 2기 정권이 출범하면서 관세 정책 때문에 요즘 나스닥이 폭락하고 있어요. 제 마음도 폭락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테슬라 들어갔거든요. 씨부레. 자, 근데 나스닥에 투자 안 해도 마음이 폭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 친자 확인 프로에 출연하는 남자들이야. DNA로만 모든 걸 판단하는 방송이거든, 이게. TV에 부부가 이렇게 나와 자식 데리고 누구 앤지를 확인받는다니까? 공개적으로. 애는 뭔 죄인가 싶은데 이게 인기가 개 많대요. 이래도 되나 싶지만 애를 낳았으면 어쨌든 아빠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엄마는 애 아빠가 기억이 안 난대. 그래서 여기 나와 애 아빠를 찾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애 아빠를 모를 수가 있나 싶지만 이 여자는 자기가 그동안 만난 남자들을 다 지목했어. 강제로 지목된 남자들은 DNA 주고 방송 나와가지고 결과를 받고 있는 거야. 남자들이 거의 죽어가는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나스닥 폭락은 비교도 안 돼, 지금. 만약에 내 자식으로 나와봐, 확인이 돼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가장이 되잖아. 부양가족이 생겨버리잖아. 근데 아빠가 아니라고 결과가 나오면요, 이 남자들이 좋아 죽어요. 백덤블링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야. 엄마는 이때 어떤 반응이냐, 표정이 저 새끼가 아니라면 대체 누구라는 거임? 막 이런 표정하고 있고, 양육권 문제로도 출연을 해. 그게 이 레전드 사건이지. 가운데 앉은 딸 두고 엄마 아빠가 서로 친자 주장이 달라. 남자가 여자친구 두고 바람이 났대요. 그래서 남친에게 복수하러 나왔어. 다른 남자랑 애를 낳아놓고 이 남자 자식이라고 속이려고 출연했다는 거야. 이 피해자가 될 남자는 자기 애라고 믿고 있어요. 그동안 양육비도 줬고 250km나 되는 길을 매달 와가지고 애 만나고 놀아주고 집에 돌아가고 이렇게 살아왔어. 근데 이 방송에서 DNA 검사하니까 자기 애가 아니네? 남자가 표정 봐. 현타 와서 주저앉고 막 여자는 좋아 죽겠다고 막 꽥꽥대고 막 난리야. 양육비 이런 거보다 이 남자의 마음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야, 출연이.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애가 태어났을 때 친자 확인을 좀 의무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내를 의심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애가 바뀌는 경우도 드물게 있고 이딴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거잖아. 겸사겸사 애한테 유전병이 있는지도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DNA 검사는 지금 최고의 확인 방법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뭘 속인다는 게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 새끼들도 좀 정신 차리란 말이야. 다 잡혀. 아무리 니들이 18 흔적 지우려고 별 연병 쇼를 다 해도 니들 눈에만 안 보이는 거지 다 남아 있습니다. 찾아내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고. 왜 자꾸 여기에 도전을 하나 몰라. 이렇다 보니까 범죄 사건은 경찰과 범인의 DNA 증거를 숨기냐 찾냐 이 대결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함정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범인인데 DNA 검사의 의존이나 신뢰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증거를 찾아도 거기에 DNA가 없으면은 증거 효력이 없어요, 또. 그렇다고 간접적인 정황 증거만 가지고 사실이라 믿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 18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애매한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번에 알아볼 사건이 그런 쪽입니다. 정황 증거만 가지고 범인을 체포했거든요. 이래도 되는지 알아보고 그래서 이 새끼는 범인이 맞냐? 이런 거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2008년 5월 일본의 충청도 느낌인 교토 마이주루시의 고등학교 1학년 15살 코스기 미호라는 학생입니다. 오후 10시에 집에서 나오고 2시간 50분이 지난 새벽 12시 50분쯤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요. 국도를 따라 걸어가다 약국 근처에 왔대. 그리고 도쿄 사는 자기 오빠에게 다시 문자 보낸 걸 마지막으로 실종됩니다. 가족이 실종 신고했지만 다음 날 5월 8일 오전 8시 45분 마이주루 외곽 도랑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돼요. 그게 이 자리야. 사인은 질식이었고 사망 추정 시간은 5월 7일 새벽으로 보인대 오빠에게 문자 보내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지. 옷이 다 벗겨진 채 나뭇잎과 흙으로 대충 덮어둔 상태이기도 했어요. 얼굴은 둔기에 맞아 코가 뭉개졌고 두개골도 갈라져가지고 뇌가 쏟아질 정도의 강한 공격이었다고. 이렇게 해놓고 목을 졸랐다는 거지.
범인이 문제지만 그 전에 이상한 건 여고생이 왜 새벽 1시에 밖을 나갔냐는 겁니다. 문자로 볼 때 시내를 갈 생각은 아니었다는 거잖아. 부모가 말리지 않은 게 이상하지만 알고 보니까 코스기 미호가 약간 사연이 있는 애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가 이혼하고 엄마랑 둘이 산 거야. 근데 이 엄마가 남자를 집안에 들였어. 애가 당연히 어색해 하겠지. 사이가 나쁜 것까진 아닌데 학교를 안 나갔대요. 그러면서 말을 안 꺼냈을 뿐이지 속으로만 좀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고, 이걸 엄마가 잘 달래가지고 다시 학교를 보내긴 하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자 이 엄마의 남친이 죽어. 그 충격으로 또 학교를 안 갑니다. 학교를 안 가니까 친구도 별로 없고 낮에 사실 할 게 없어요. 이러면 집에서 블로그에 컴퓨터로 글을 쓰고 놀았어. 이때 내용이 자기는 심야에 목적 없이 나가서 걸어다니는 버릇이 있다, 이런 걸 밝혔거든요. 가정 환경이 어두우니까 뭐 집에 있기 싫겠지. 그렇다고 어디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좀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고, 사건이 일어난 5월 7일 새벽에는 자위대 기지가 있습니다. 근처에. 그리고 약국 CCTV에 미호가 이동 중인 장면이 찍혀 있어요. 이때 옆에 남자가 있어. 자전거를 끌고 가는 남자랑 같이 걸어갔거든. 이게 새벽 2시야. 그리고 나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 남자를 찾아야 됩니다. 얼마 안 가서 만났지, 경찰이. 나카 카츠미라고 하는데 얘 동선을 따 보니까 나카 카츠미가 사건 전날 5월 6일 밤부터 7일 새벽까지 시내 음식점 2곳을 자전거로 들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다는 건데 지 말로는 이 시간대가 미호가 걷던 그 길과 같습니다. 미호와 찍힌 CCTV에서도 얼굴은 안 보이지만 체격이 비슷해요. 나카 카츠미랑. 이 새끼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얘가 이쯤에 쇠파이프 들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무전 취식, 절도, 도둑질을 자주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경찰이 이쯤이면 범인이다 싶어서 체포하려고 보니까 이미 사건 6개월 뒤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던 거야. 여자 속옷이랑 신사에 현금통 훔쳐서 징역 1년 받았더라고. 나카카츠미는 2009년 4월 7일 코스기 미호 살인 사건과 시신 유기 혐의로 감옥에서 다시 체포됩니다. 가택 수색도 했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 건지 증거로 나온 게 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정황 증거와 목격자를 확보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죠. 검사의 칼 기소로 재판 열렸고요. 정황 증거 인정되면서 무기징역 나왔거든요. 카즈미가 바로 항소했어. 2심에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가지고 무죄 뜹니다. 목격자의 증언이 계속 달라졌대. 그래서 신용할 수 없으니 목격자 진술은 무효로 하고 범인만 아는 진술도 경찰에 유도 신문이 있어 보인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렇게 나카카츠미는 무죄를 받아요. 그리고 1년 뒤 출소하는데 이 새끼가 왜 잡혀와서 애초에 여자 속옷이랑 절간 돈통 셉인 거잖아. 출소하고 이번에 편의점에서 성인 잡지 셉이다가 또 체포됩니다. 1년 2개월 받았어요. 이건 이거고 코스기 미호 살인은 무죄 확정이잖아요. 근데 사건과 판결에 아직도 말이 많습니다. 이 새끼가 상습 절도라 문제가 많은 놈은 맞아. 하지만 자범이잖아, 혐의는. 대체 왜 증거도 없이 살인 재판을 받았었냐는 겁니다. 무죄로 풀려났지만 엔자이 사건 아니냐는 거예요. 엔자이가 꼭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범인인데도 풀어주는 경우를 역엔자이라고 부른대, 일본에서. 일부러는 뭐 당연히 아니겠죠, 경찰이. 무슨 실수가 있거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풀어주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살인의 증거는 일단 없는 상황에서 범인으로 몰렸으니까 엔자이로 봐야 되는 건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사람들 반응이 그렇지가 않아. 나카카츠미 범인 맞는데 경찰이 무능해가지고 제대로 된 증거 없이 검찰이 넘어갔고 억지 기소됐다가 풀려난 경우가 아니냐, 이런 겁니다. 1심에서 살해 인정되고요. 구치소 들어갔을 때 수감 동기가 있어. 비슷한 시기에 빵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얘한테 와가지고 니미노 진짜노 사람이노 죽였습니까? 하니까 처음에 대답을 안 하더래. 그때 자기네도 왠지 죽였을 것 같아가지고 좀 집요하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실은 이 몸이, 실제로는 오레라고 자기를 표현했대. 오레가 일본에서 남자들이 자기를 지칭하는 좀 건방진 느낌의 말투라는 거야. 이 몸이 확실히 죽여버렸다는 이 몸의 얼굴을 봤기 때문이지.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죠. 여기에 경찰은 절대로 범행에 사용된 빠루를 찾을 수 없을 거라고 확신을 했대요, 이 새끼가. 왜냐? 산 하나 넘어가야 할 정도로 먼 장소에 흉기를 묻었고 깨끗하게 닦아주기도 해서 발견해도 DNA가 안 나올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사실 7년 전인 2001년 11월 같은 마이주루 시내에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살해당한 채 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인이 목에는 자상이에요. 칼에 찔려 죽었다는 건데 미제 사건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사건도 범인이 나카카츠미라고 생각을 한대요. 왜 자꾸 이런 소문이 돌아? 이 새끼 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알아보자면은 1948년생 피해자 코스기 미호와 같은 교토 마이주루시 출신이고 어릴 때 가정폭력이 있었대. 특이한 게 보통은 아빠가 자식을 때릴 때가 많잖아요. 이 집은 엄마가 때립니다. 아빠는 보면서 말리질 않아. 집을 나간 것도 아빠예요. 도망갔고 그래서 엄마랑 둘이 살았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엄마가 경찰이랑 재혼을 해요. 얘 입장에서는 엄마가 아빠 버리고 다른 남자랑 사는 거잖아. 좀 짜증날 수 있어. 그래서 학교를 중퇴하고 막 나갑니다. 아무리 새아빠라도 경찰이잖아, 직업이.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좀 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경찰이라도 그 전에 사람이더라고. 지 새끼 아니니까 좀 불편했나 봐. 카츠미에게 자기는 엄마랑 둘이 살 테니 좀 어디 멀리 나가서 따로 살으라 뭐 이렇게 강요를 했었대요. 얘도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결국 바깥으로만 놔두는 거죠. 이렇게 크면서 절도를 했던 거야. 얘가 자범이라고는 말했지만 사실 살인 전과가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동네에 도니까 사람들이 이번 사건도 이 새끼가 범인이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소년원 갔다 와서는 카센터나 경비원으로 일했어요. 20살 전부터 여자 하나 만나면서 동거를 시작했거든요. 24살짜리 술집 여자였다고. 이 만남을 누가 방해할 것 같아요? 20살짜리가 술집 여자랑 동거한다는데 누가 반대할 것 같아? 의외로 여자 쪽에서 반대합니다. 딸을 데리고 집에 가버렸어. 여기에 열받은 나카카츠미가 이 여자 집 쳐들어가서 여친과 오빠 찔러 죽이고 비명소리에 찾아온 이웃사람 잡아서 인질극을 벌였던 거지. 한 6시간 버티다가 붙잡혀서 16년형 받았던 거고요. 근데 또 모범수라 12년 만에 가석방돼 갖고 공장에 취직하고 1990년 42살인데 20살 연하의 여자랑 결혼도 해요. 이런 새끼들은 참 결혼을 잘해. 무슨 재주가 있는 거야? 이 여자애도 또 문제지. 뭐가 좋아가지고 결혼을 하냐? 다행히 금방 후회하고 1년 만에 이혼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전거 타고 가던 21살 여자애 장난이랍시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체포돼가지고 이번에는 6년형을 받았어요. 사실 이게 폭력에 들어가지만 6년은 좀 세 보이잖아. 전과가 많아서 그래요. 43살인데 6년 받으면 50살 돼서 나오겠다는 거 아니야. 왜 이따위로 사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형 다 받고 1998년에 출소합니다. 다시 고향에 돌아갔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50살짜리 전과자를 누가 써주냐? 살인 전과인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 새끼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생활보호를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1년, 2008년 여고생 살인 사건이 2번 있었던 거고요.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나카카츠미를 이 사건의 범인으로 보는 것이라고. 2014년 9월 코스기 미호 사건에서 무죄 받고 출소했는데 출소하고 2달 만에 아침 8시 전철역 부근 시내에서 히로미라는 38살 여자를 칼로 찌릅니다. 히로미는 러브호텔, 스낵바를 운영하는 점장이에요. 나카카츠미는 이 사람의 러브호텔을 청소하던 직원이었던 새끼고, 근데 일을 존나 못해서 잘렸었거든. 그리고 자기도 돈이 없으니까 생활보호 신청도 했지만 뭐 꼬라지 보니까 전략정신 같은 게 있겠어요? 맨날 술 처먹고 담배 피고 하느라 돈이 모자르니까 이 히로미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해. 몇 번 빌려줬지? 근데 제때 못 갚으니까 히로미도 이제 지랄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도 갚을 능력이 안 된다 싶으니 강도질도 마지막으로 할 겸 칼로 찔러 죽인 겁니다. 근데 또 얼굴, 목, 가슴을 11번 공격했어요. 공격 부위나 횟수가 꽤 분노가 있는 것 같죠. 지가 일 못해 잘려, 돈 빌리고 안 갚아.
이것 좀 독촉한다고 이 정도의 분노를 일으켰다는 거야. 그냥 열등감에 찌든 개자식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피해자는 죽지 않았고요. 사건은 살인 미수로 끝났습니다. 경찰에 또 잡히죠. 16년형 나왔고 4개월 뒤 감옥에서 67살에 병으로 뒤졌어. 병명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병사로만 돼 있더라고. 여기까지인데 뭐 사실 알고 보면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새끼 아닙니까? 이러니까 또 일본인들의 병이 도졌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범죄자를 볼 때 뭔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있다 싶으면은 이 새끼의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살인이 더 있을 거다. 애도 건드렸을 게 뻔하다. 압수수색해야 된다. 막 이래. 그러다가 최근에는 신분 세탁을 하려는 분위기가 생겨났죠. 무슨 논란만 있으면 18 화교 아니냐. 일본은 이 짓거리를 수십 년 전부터 했습니다. 이 새끼도 외국인이 아니냐는 거야. 일본 미제 사건 중에 사실 얘 한국인 아니냐, 조선족 아니냐, 뭐 이런 소문 꽤 많아요. 주로 제일조선인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잔인한 새끼다, 이 지랄 하는 거지. 우생학적 사고방식이잖아. 이 히틀러에서 시작된 이런 개 쓰레기 마인드를 2025년에도 갖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걸 흉내내기 시작했다 이거야. 이번에는 하지만 꽤 근거가 있었거든요. 나카카츠미잖아. 나카라는 성이 일본에서 희귀하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새끼 일본의 고유 희귀 성씨로 밝혀졌습니다. 순수 일본인이야. 뻘소문들이 돌았던 거지. 신분 세탁 어림없죠? 한국인 아니죠? 고맨네 무리데스죠? 암튼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은 처음에 한 말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새끼 2001년, 2008년 두 사건의 범인 맞냐는 거예요. 직접 증거 없어가지고 항소로 무죄받긴 했지만 알고 보니 단순 자범이 아니라 살인 전과가 버젓이 있었잖아. 공격성도 꽤 높아 보이고 그때 간접 증거도 신빙성이 높았고 일단 이 새끼가 범죄를 참지 못하는 유형 같잖아요. 심적으로는 이미 CCTV 뒤태 체형에서 100%예요. 근데 기소 재판을 심적으로 할 수 있냐? 이게 만약에 7, 80년대 사건이었으면 이 새끼는 범인으로 확정됐을 거예요. DNA가 없을 때니까. 하지만 DNA라는 게 생긴 이상 만에 하나라는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없애야 확인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새끼에게 그거 하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오히려 과학수사가 경찰의 경험을 방해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감으로 모든 걸 말할 수도 없는 일이고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게 지금의 범죄 수사나 법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어요. 법이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죠.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고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들면 또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악용하는 피해 호소인들이 늘어날 거예요. 에휴, 씨발 답이 없어. 이 개새끼들이 그러니까 애초에 좀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 왜 지랄들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냐고요. 이게 뭐야? 뒤져서도 계속 말라고. 하여튼 이 범죄자 새끼들은 살아있으나 뒤져있으나 진짜 민폐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새 사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